다른 사람의 도움을 당연시 여기고 계속 바라는 사람. 한 번 도와주고선 계속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신은 단 하나도 잃지 않고 공짜로 다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거지근성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 돈은 절대 쓰지 않는 사람 3가지 유형과 공통적 특징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거지근성은 단순히 돈을 아끼거나 공짜를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얻어먹거나 받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성이 도를 넘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거지근성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골적으로 말하는 뻔뻔한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에게 대놓고 사달라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밥을 얻어먹기 위해 상대를 치켜 세워주며 축하해, 한턱 내야지, 오늘 너가 사는 거지? 라고 말한다던가 가는 김에 내 것도 좀 사줘 라고 말합니다. 마치 상대방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뻔뻔하게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계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눈치 보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되면 나무늘보처럼 행동이 느려지고 딴청을 부립니다. 같이 잘 먹어놓곤 뒤에 슬쩍 빠져서는 돈 계산은 안 하죠. 또 이후 정산할 때 습관처럼 모르는 척 일부 금액을 적게 준다거나 말을 안 하면 아예 안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적으로 얻어먹기만 하는 교묘한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지갑을 두고 오거나 일부러 한도 초과나 잔액 부족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하려 하거나 먹고 살기 힘들다, 요새 너무 쪼들린다는 둥 돈이 없다는 걸 계속 어필합니다. 상대가 어쩔 수 없이 계산하는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죠.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돈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의 돈이나 공금은 하찮게 여깁니다.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항상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곳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이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면 본인이 살 때는 평소 먹던 걸 고릅니다. 그러나 상대가 살 때는 염치도 없이 가장 비싼 걸 고르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공동의 자금으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회를 시키거나 생뚱맞게 모처럼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자며 코스 요리나 한우, 갈비 같은 제법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걸 주문하려 듭니다. 자신의 돈 1,000원은 금이지만 남의 돈 몇십만 원은 종잇장으로 여기는 것이죠. 남의 돈을 가지고 국어를 넘어서 강요를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더 큰 대가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원해서 해주곤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 안 해주냐고 따집니다. 이렇게 매사에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보상을 바라며 그 보상을 바라는 정도가 자신이 한 것보다 더 큰 수준의 보상을 바라곤 하죠. 제 지인 중에 이모 씨는 한 달 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중 평소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사달라고 하지도 않은 한우를 자기가 쏘겠다며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 다음에 이모 씨 보고 참치를 사라고 했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모 씨는 적잖게 황당했지만 사업도 잘 풀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성의에 그러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얘가 웬일로 밥을 사나 싶었죠. 그것도 비싼 한우를요. 그러고 며칠 뒤 그 친구에게서 참치 언제 살 거냐며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최근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 다른 걸 쏘면 안 되겠냐고 묻자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비싼 한우 얻어먹고 고작 그걸로 퉁치려 하냐고 말이죠. 맨날 얻어먹기만 해놓고 한 번 산 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이모 씨도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우도 본인이 산 게 아니라 회사 법인카드로 거래처 회식 지결을 올렸답니다. 회사 돈으로 사줘놓곤 생색이란 생색은 다 부리고 참치까지 얻어먹으려고 했던 거였죠. 이번 일의 계기로 이모 씨는 그 친구와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친구끼리 먹는 것 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러냐고 할 수 있지만 평소 그 친구의 이러한 거지근성 때문에 그동안 이모 씨에게 끼친 피해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무언가를 해주면 상대도 당연히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그게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거지근성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당사자만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가 돈을 더 잘 버니까 당연히 너가 사야지 라는 식의 당연히 얻어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심지어 자신의 이러한 행동들을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아싸 돈 굳었다 하며 좋아할 수 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을 뿐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와 평판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는 행동이고 이에 따라 오히려 추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죄다 잃을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잠깐의 이득에는 민감하지만 장기적인 손익 계산은 못해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아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들에게 욕먹어가며 아낀 돈을 이상한 곳에 펑펑 써서 돈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날 때마다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본인한테 쓰는 돈은 낭비벽이 심하죠. 돈이 없기 때문에 거지근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염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치를 떨 정도로 분노를 느끼는데 당사자 본인은 그게 왜 잘못인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를 호구로 알고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습게 여기는 건데 그런 상대는 본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도 어찌 보면 거지근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애초에 식사 자리나 만나기 전에 미리 누가 계산할 건지 얘기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밥을 먹자고 얘기할 경우 그럼 오늘은 누가 사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든지 더치페이 하는 거죠? 라고 미리 계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계산대 앞에서 각자 먹은 걸 나눠서 낸다고 하죠. 정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각자 먹은 음식 각자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말입니다. 만남 전에 미리 돈을 넉넉하게 걷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식사하면서 누가 계산할지 눈치 보는 것보다는 미리 계산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훨씬 마음도 편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누가 내냐보다 상대의 태도 때문에 불쾌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빈대붙는 행위는 염치 없는 행동인 것인데 그걸 당연한 듯 여기기에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고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번 배려해 준 것이 그들에게는 권리가 돼버린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가려서 어울리는 것은 당연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그들은 푼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나중에 더 큰 기회를 잃는 것이죠. 자업자득
다 자기 업보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헛되이 불편한 시간 만들지 마시고 비워놓으면 언젠가 마음 편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 모두 인생의 여정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인생 지혜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